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 실무부터 할 차례죠. 예.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어디부터냐면 사실은 4페이지부터죠. 자, 근데 이제 앞쪽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고요. 교재는 저기 가보세요. 231페이지. 분묘기지권. 중개 실무 파트가 시험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 실무가. 실무라고 하지만 법이에요. 3편이죠, 3편. 7문항.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7문제가 뭐가 나올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오고요. 한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나오고요. 한 문제. 이렇게. 경매 나오고요. 경매 한 문제. 다 사례 문제로 나올 겁니다만 이제는 그다음 매수 신청 대리인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되면 벌써 4문제죠. 7문제 중에 벌써 4문제예요. 여기다가 이제 확인 설명서. 오늘 배우게 될 확인 설명서가 또 한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2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로 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저기 지금 보려고 하는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요것이 또 한 문제. 이렇게 되면 벌써 6문제죠. 7문제 중에서 벌써 6문제가 정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 게 여러분 공법 시간 배우는 농지법 뭐 이러는 거예요. 0.5문제 뭐 이래요. 그 다음에 기타 민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 뭐 한 7문제 이렇게 되죠. 아이고 제가 너무 멀리 갔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보면 요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그 뭐 써놓은 게 있는데 요새는 그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봅니다. 예. 교재는 231페이지고요. 분묘기지권을 먼저 봅니다. 분묘기지권은 가로 1번 보시면 그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나갈 거니까 보고 계시면 돼요. 묘자리 쓰는데 자기 땅에 쓰는 게 아니고 남의 땅에 묘자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가로 1번 내용이 그겁니다. 예. 자기 땅에다 묘자리 써놓고 나 분묘기지권자야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남의 땅. 예. 자, 먼저 이제 가로 2번 가시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생기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묘자리로. 그래서 생기는 원인이 가로 2번에 보면 땅 주인 갑의 승낙 얻어서 묘자리 쓰거나 승낙 얻었을 때. 이때 갑이 오케이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두 번째는 갑의 승낙이 없었으나 승낙도 없이 함부로 묘자리 썼죠. 승낙 안 받고. 그런데 20년 동안 땅 주인의 그 제지를 받지 않고 써왔다.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 써왔다. 이렇게 되면 20년간 이럴 때는 그때는 시효 취득한다고 그래요.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네. 뭐 점유 취득시효, 뭐 등기부 취득시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효 취득하는 것은 보통 소유권이지만 이것은 뭐냐?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법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관습상의 권리입니다. 전부 다 이 분묘기지권 내용은 법전 내용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묘기지권이란 저 관습상 권리를 시효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지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지료 줍니다. 바뀌었어.
올해부터가 아니고 며칠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치료 무상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그것을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치료는 유상이다. 치료 줘야 돼요, 이제. 이제 대부분 판사들이 정신 차린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땅에다가 묘자를 썼는데 20년 지나니까 그때까지 시비 안 걸었으니까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땅세를 내놔라 그랬더니 판사들이 줄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판사가 그 땅 주인이면 분명히 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땅 주인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 판사도 틀립니다. 자, 치료는 뭐다? 이제는 유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며칠밖에 안 됐지만 뭐 뉴스 나온 것도 뉴스 나온 거지만 이걸 바꿀 때 옛날에 자신의 견혼을 바꿀 때는 전원 합의체다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잘못한 것 같아.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야 우리 좀 쪽팔리지만 바꾸자. 바꾼 거예요. 그걸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판례 변경된 거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장에 대한 요구가 없을 때요. 요거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갑이 자기 아버님을 여기 모신 겁니다. 이게 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세 번째 케이스는. 근데 땅을 갖다가 병한테 파는데 병이 요 묘자리를 보면서 갑의 아버님이에요. 묘자리를 보면서 이장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해요. 이장 요구를 안 해. 그럼 병은 어떤 뜻이죠? 묘자리 계속 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장 요구 안 했다는 것은 땅 사는 사람이 소극적인 뭐예요? 승낙이다. 뭐 적극적인 승낙만 생기는 게 아니고 소극적 승낙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이게 단순히 채권이 아닙니다요. 가로 3번에 보시면 공시방법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된 것은 분묘기지권은 을이 분묘기지권자라고 하면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땅이 팔려가지고 병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병한테까지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도 땅이 지금 매매가 된 거예요. 땅이 팔렸다고. 근데 묘자리 썼던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얻었던 갑의 승낙 받아서 이 사람은 새 땅 주인한테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관습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다. 지상권하고 비슷한 물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겠다. 근데 이건 등기는 안 시켜주죠, 얘를.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봉분의 형태가 등기 대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장 또는 암장 되었다면 위에 요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가로 3번 얘기. 그럼 누가 분묘기지권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다.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누가 분묘기지권자입니까? 작은 아들이 됐든 큰아들이 됐든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 큰아들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중묘가 있어요. 종중묘. 그게 어떤 거냐면 갑의 땅에 갑의 승낙을 맡아갖고 종중이 종중원들의 묘를 여기 수북이 조성을 해놓은 거야. 종중묘죠. 이랬을 때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되냐? 이 종중이 되는 거냐? 아니면 종손이 되는 거냐? 종손 병이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문제지. 요거 이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종중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종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종손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종중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자는 원칙적으로 종손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종손이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어요. 서울 가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종중에서 할 수 없이 없으니까
사람을 써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라면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됐다고 봐야 돼요? 종소는 없는데 뭐 관리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된다고 본다? 종중이다. 그죠? 근데 이제 현실을 감안하면 종손이 지금 되는 경우가 많겠더라. 그래서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제일 끝에 있는 판례인데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중묘 나오면 분묘기지권자는 우선 누가 된다? 종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233페이지. 분묘기지권은 얘는 묘자리에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쓸 수 있다면 비석 못 세워요. 여기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뭐 나무 심고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지 부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지금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요. 그런데 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성은 요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언덕을 설치한 것을 사성이라고 불러요. 언덕을 설치한 걸 뭐라고 불러요? 사성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 언덕을 설치한 여기까지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느냐? 어떻게 미칠 것 같아요?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덕을 설치한 부분. 이 분묘를 위해서 미쳐요, 안 미쳐요? 그렇지. 가까이 있을 때는 미치고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미친다고 그래버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칠 노릇이죠.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미치고. 그러니까 결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분묘기지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냐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밑줄을 가진 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다. 혹시 사성이 조성돼 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거기까지 미치냐? 그러니까 뭐라고 판사가 얘기합니까?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다. 사성 부분까지 반드시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 그게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밑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 언덕이, 둔덕이 조성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결론 세모입니다.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가면 주변의 빈 땅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하니 거기다가 이렇게 또 묘자리를 땅 주인의 새로운 승낙도 없이 또 분묘기지권자라고 해서 또 쓸 수 있냐? 안 된다 그건.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다시 이건 묘자리 쓰고 싶잖아요. 새롭게 승낙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 그죠? 그래서 쌍분 형태로 묘자리 쓰는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또 확대되죠. 주변의 빈 땅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단분 형태로 합장해가지고 묘자리 쓰는 건 괜찮지 않냐 이 말이지. 또 쓰는 게 아니에요. 합장시켜서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 뭐 문제없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지. 판사들이 이건 좀 고민했습니다. 이건 고민 안 했고. 그런데 분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합장하는 순간에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옛날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래서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묘자리 쓰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가로 6번의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동그라미 2번. 아니 분묘기지권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니 이 분묘를 이렇게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이렇게 이장하는 게 되겠냐 이 말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장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이장하는 게 가능하면 이 묘가요. 땅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막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구색지에 써라고 그랬더니 한 20년 지나니까 한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장 권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법부터 알아두셔야 돼. 분묘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묘를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니은번까지 알아두시는데, 자, 니은번은 보세요. 니은번. 가래 땅에
을 종중이 이렇게 갑의 승낙을 얻어갖고 남의 땅에다가 을 종중이 종중묘를 조성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종중묘. 그랬을 때 이렇게 종중묘에 대한 분묘기 지권은 주변의 빈 땅, 주변의 빈 땅, 주변의 빈 땅 요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될 문제다 이 말이지. 어때요? 주변의 빈 땅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집단묘인 종중묘에 대해서 원래 분묘기 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요 사이사이에 분묘기 지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은 땅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극단적으로는 요 사이사이에다가 땅 주인이 개를 사육하겠다고 개 사육장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분위기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해요? 종중묘 같은 집단묘는 포괄적으로 분묘기 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다만 집단 분묘의 경우에 분묘기 지권은 포괄적으로 정할 것이며 맞죠? 그 분묘기 지권에 기해서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 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분묘기 지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포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던 묘를 요렇게 이장을 해도 분묘기 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장해도 괜찮겠다 이 말이지.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비추. 그래서 이장 권능은 원래 없는데 칠판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죠. 어떤 경우죠? 종중묘처럼 집단묘일 때 그렇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침해배제 처분권 인정이 됩니다. 자, 분묘기 지권자가 을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갑이 말이요. 갑이 여기다가 개 사육장을 이렇게 설치해놨다. 3단, 4단 크기로 개 사육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 소유자는 사실은 갑이지. 그럼 갑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개를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근데 분묘기 지권자는 분묘기 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기지에만 미치는 건 아니죠.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니까 가까운 거리는 미쳐야 되는데 바짝 대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러면 요 분묘기 지권자 을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땅 주인한테 아무리 땅 주인이지만 치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아무리 땅 주인일지라도 뭐에 근거해서? 분묘기 지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분묘기 지권은 방해 배제, 침해 배제 청구, 침해 배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몇 번? 동그라미 3번이죠?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살짝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장소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냐를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분묘기 지권은 언제까지 남아있냐 이 말이지. 분묘기 지권의 존속기간 언제까지 분묘기 지권은 존속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약속한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입니다. 30년 쓰세요. 그러면 30년. 묘자리 쓰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20년간만 쓰나 그러면 2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근데 보통 묘자리 쓰겠다고 다가갔을 때 땅 주인들은 쓰라고만 얘기하지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보통. 언제까지 쓰십시오 안 하고 보통 이제 가까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자, 그러면 분묘기 지권은 언제까지 이게 존속하느냐 이 말이지. 언제까지일까요? 분묘가 남아있고 그죠? 관리를 계속해야 돼. 수호라고 돼 있지만 분묘를 관리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묘자리가 남아있고 없어지면 안 되고 관리를 계속하면 돼. 그러면 분묘기 지권은 어떻게 봐요? 영구적이다. 동그라미 몇 번? 여러분 교재에서는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죠. 생각이 있죠. 이렇다고 하지만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설치 기간을 30년 이렇게 제한을 받죠? 그쵸.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충돌이 되는데 요거하고 어떤 게 더 우선합니까?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이건 법입니다.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이런 거 들어보시죠? 법전이 있는 거라고. 어떤 게 우선해요? 당연히 이게 더 우선하지.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급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한의 영구적인 것도 나올 수 있나요? 네. 기출문제, 기출문제. 법이 시행된 게 언제냐면 2001년 1월 13일부로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분묘는 이것처럼 영구적으로 될 수 있죠.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설치한 묘는 설치 기간이 어떻게 해요? 30년으로 제한된다. 아시겠죠? 아니, 쓸 필요가 없어. 요거 이제 일단 뒤에 나와, 다시.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고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묘가 없어졌어. 존속해야 될 건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어.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묘를 갖다 다시 써놓은 거야. 유고를 수습해온 거야. 떠내려간 분묘의 유고를.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켜놨어. 그러면 이건 잠깐 떠내려간 거지. 없어진 건 아니어서. 이럴 때는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해? 존속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3번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 이건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분묘에 대해서 좀 규제하려고 나온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묘지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슨 묘지? 두 번째는 가조. 세 번째는 종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개인묘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리 섰을 때 그게 개인묘.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두 분만 모셔놨어. 그러면 개인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5대조까지 모셔놨어.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가족묘. 그죠? 5대조 해봤자 촌수는 5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묘는 8촌 이내의 친척을 이렇게 묘자리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친족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리 써놓은 거. 그래서 같은 족자 돌림의 족자. 이 촌수로 따지면 8촌 이내의 족자. 가족묘 그러면 친족관계 이렇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종중, 다른 말로 문중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촌수가 더 넓어지죠. 정말 일가 친척이에요. 여기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이거 종중묘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묘는 이제 요것은 법인을 만듭니다. 근데 이 법인은 재단법인이에요.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임야를 사요. 성도님 돌아가시면 크진 않지만 조그맣게 다 이렇게 묘자리를 이렇게 뭐 분양하듯이 이렇게 묘자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교회에서 만든 그 동산, 묘자리 쓰는 그 임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인묘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돈을 내 가지고 그 묘를 갖다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그래요. 재단법인. 법인은 두 종류가 있죠. 사단법인이 있고 뭐예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 중개사 협회가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제 요거예요. 이런 거. 재산을 내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재단법인이다. 여기 법인은 무조건 재단법인이에요. 이게 4종류. 다 시험에 나온 거 노란 게. 이랬을 때 이제 밑에 박스 하나 더 갑니다. 밑에 아래쪽에 가면 절차를 보시면 개인묘다 그러면 개인묘는 묘자리를 먼저 쓰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후적으로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신고하십니다. 이렇게.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집단묘입니다. 집단묘.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이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먼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를 수북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그런 거예요? 집단묘 이렇게 된 거지. 사전 뭐죠? 허가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구별하시고 신고냐 허가냐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허가받는다. 제 순발력을 보셨죠? 네. 제가 운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하는 거지. 자, 허가입니다 이거. 신고냐 허가냐 용어.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나온 거 있잖아요. 개인묘다 그러면 한 기당 면적은 30이야. 한 9평 남짓. 전체도 30이야.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개인묘는 숫자 30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30, 30, 30, 30 이렇게. 아니 그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요새 그 보니까 그게 30 아닌가요? 30? 보통 한 50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30. 거기서 속도 위반하잖아요. 2배야 2배. 그 나오는 게 2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그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는 건 내봤다고 2배. 와 근데 그렇게 막 과소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 갈 때는 10으로 가요. 10. 근데 그 보니까 바닥에 보면 30 보통 써야 돼요. 30이죠. 30이요 30. 개인묘는 30 숫자. 30일 이내에 사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묘는 이게 중요하네.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 10이야. 그러니까 이게 10실반 생각하셔야 돼요. 10실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실반 10제곱미터 이렇게 되지. 근데 합장하면 조금 넓혀줘요. 15. 기출문제 기출문제. 합장 얘기가 나왔을 때 15. 합장 얘기가 없으면 이런 집단면은 여러 기지 설치하니까 한 기당 면적은 줄겠죠? 10이야 이렇게 되지. 이렇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개가 요렇게 됐을 때는 요거 하나. 이렇게. 정확히. 근데 전체 면적은 또 이제 가족면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100. 여기는 종주군 1000. 두 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 100점. 가족이 100점.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100점 이렇게. 우리 둘째 놈이 며칠 전에 제 지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놈이 제 지갑을 가끔씩 가져가요. 그래서 돈 빼가 10,000원짜리. 근데 가져갔는데 다시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24,000원을 넣어서 다시 지갑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지가 쑥스러웠는지 막 애기 소리 하면서 24,000원 넣어놨다고. 1,000원짜리가 꼬깃꼬깃한 거예요. 여기서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다음날 3만 원으로 돌려줬습니다. 그거 뭐 돈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큰 놈은 그런 꼬라지를 못 봤어. 둘째 놈은 오늘 아침에도 차 태워다 주는데 그거 있잖아요. 저기 뭐지 이거 네모난 거 요만한 뭐 저기 초코 무슨 뭐지? 하여간 과자 그거 갖고 내려오더니 아빠한테 아빠 뭐라고 준다니까. 둘째는. 첫째 놈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도 첫째예요. 제 장남이거든요. 장난처럼 안 보이죠?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이기적이에요. 장남이 이기적이야. 제가 쟤를 봐도 그래요. 우리 동생들이 저가 하는 일보다 우리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 집안을 위해서. 근데 제가 뭐 해라 그런 건 아닌데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장남들은 약간 이기적이야. 권위적이고 안 좋아요. 절대 장남한테 시집가면 안 돼. 요즘은 뭐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심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장남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 가족이 100, 종중이 100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인묘가 어떻게 돼요? 10만 제곱미터 어떻게 해요? 이상. 여기가 다 이하야. 여기만 뭐예요?
이상이야. 여기만 이상해요. 여기만 이상해. 10만 제곱미터 법인묘 10만 제곱미터 이상. 예?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예.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칠판에 있는 그림 보셔야 돼. 매장. 매장이 뭔지 아시죠? 묻어버린다. 이거지. 이거 하니까 또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 시골에서는 야 나 묻어버린다 이런 얘기 시골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진짜 그런 말 하는데 하여간 근데 여기서 매장을 한다 그러면 먼저 매장을 하고 나중에 신고해요. 기출문제예요. 먼저 묻어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묻고 나중에 신고. 기출. 근데 이거 신고예요. 그런데 개장이나 화장은 자 밑에 당구장 표시 나왔죠? 3개.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잖아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이거. 자, 개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개장하겠다고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파내요. 이렇게. 여기 또 화장도 화장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는 매장은 먼저 묻고 나중에 신고. 여기는 신고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은 기억해 주세요. 밑에 게 예상 문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뭐가 있는가? 설치 기간이요. 묘를 줄이기 위해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을 두더라. 자, 설치 기간 제한 두는 거 보세요. 위에. 설치 기간 몇 년? 30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일 위에 거. 설치 기한 30년. 요거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30년. 이렇게. 그런데 연장 기간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때는 분묘 설치한 사람이 이건 자기 땅에다가 묘자리 설치해도 기간 제한 받습니다. 아니 내 땅에다가 설치했으니까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땅에 묘를 써도 그 묘는 영구적으로 설치 못해요. 이제는. 대신 연장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30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번만 연장이 됩니다. 이것도 연장 신청했을 때 연장이 되고 안 하죠? 그럼 연장이 안 돼요. 신청했을 때는 30년 딱 한 번 연장시켜줘. 그러면 최장 설치 기간이 얼마가 돼요? 연장 기간까지 치면 60년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때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이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거 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다음에 중요한 거. 예, 이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장해주는 요 기간 30년을 조례로 줄일 수 있어요. 요거 아셔야 돼.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조례로 5년 이상. 지금 동그라미 3번 가고 있습니다. 5년 밑으로 가져 있죠? 5년 이상 뭐예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동그라미 3번 가고 있어요. 밑줄로 가져 있죠? 5년 이상 30년 미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연장 기간을 이게 아니고 10년으로 정했다 쳐요. 경기도는 묘가 많이 확산돼 있다 봐서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 지역의 설치 기간은 몇 년이요? 30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30년. 다만 연장 신청하면 연장을 얼마 해줘요? 10년. 그러면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경기도라면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 40년밖에 안 되죠. 60년 안 되죠. 줄였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다.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설치 기간이 40년이든 60년이든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5번.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야 되죠? 언제까지? 1년 안에. 두 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1년 안에 철거하시오. 1년 안에 철거하시오. 요 1년 기억하시오. 만약에 1년 안에 철거 안 하죠? 그러면 요때는 형사처벌이야. 과태료 정도가 아니고 형사처벌이요. 그래서 영구히 설치할 수가 없다. 설치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법의 취지가 제발 묘 좀 줄이자는 거지. 이런 정책을 안 피니까 온 임야가 다 묘천지가 되네.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땅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묘 때문에 개발을 잘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29년 후에 돌아가셨어. 올해도 사셨네.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잖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게 있나요? 어떤 증거 있나요? 네? 저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등기부에서 느껴요. 등기부에서 이걸. 등기부에 보면 상속 등기가 등기부에 나오죠. 그죠? 상속 등기가 나와, 등기부에. 경매 물건 보면 이제 막 등기부 무조건 보거든. 거기 상속 받은 사람 이름을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땡땡, 이 땡땡, 이 땡땡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부 다 이 땡땡, 이 땡땡, 이 땡땡 이렇게 나온 꼬라지를 못 봤어요. 차 땡땡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빠가 이씨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름 성이 다른 경우가 거의 90 같은 경우를 못 봤다니까요. 어떡하지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남자 더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 나이 차이 나서? 모르겠어. 사이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저 등기부에서 느낀다니까. 등기부에서 상속 등기 보면. 그래서 29년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머님이 기가 막히게도 합장에 유언을 남기셨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합장해 드렸어. 그러니까 이게 묘가 두 개가 아니야 지금. 요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 분묘의 설치 기한은 30년이죠. 그러면 요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30년입니까? 아니면 합장된 날부터 30년입니까? 언제부터 30년? 30년은 30년인데. 동그라미 4번에 있죠, 4번. 써놨어요. 조문이에요. 합장된 날부터 몇 년이다? 30년이다. 합장된 날부터 30년이요. 합장된 날부터 30년.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은 29년 뒤에 돌아가셔서 합장을 하시면 합장하자마자 1년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되면 다시 뭐예요 이게 철거돼야 돼. 어머님도 누려야 되니까. 어머님을 위한 법이에요 저게. 대부분 다 어머님이 늦게 돌아가시니까.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우리 교재 236페이지. 자, 칠판 보시면 여기 보면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도 1월 13일이에요. 근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묘를 설치했어. 그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는 설치기한 제한을 받아요. 30년.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한 묘 있죠? 여기는 설치기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구히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가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한 사람은 땅 주인의 제지를 받지 않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를 써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까? 이제 안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 승낙도 없이, 그런데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 써왔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 되죠. 되죠. 예? 자, 우리 교재 237페이지 요 그림이 있죠? 이것도 출제됐고 이것도 둘 다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쪽 페이지에 가셔서 어디 보시냐면 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분묘기지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십니다. 거기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무단요.
당의 토지 소유자 또는 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한테 땅 임자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시효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승낙을 받아서 묘자리 쓰거나 이장 요구 안 하고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안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제도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당당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자연장지 나온 거 있죠. 자연장. 자연장지가 요 자연장을 한 땅이요. 이 자연장이 대표적으로 수목장입니다. 수목장. 나무가 이거 적은 거로 봤을 때 이렇게 비싼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비싼 건 좀 나무가 크고 좋은 것들은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뭐 나무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수목장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자연장. 자연장을 한 땅을 뭐라고 불러요? 자연장지 이렇게 부르죠. 자연장을 한 땅. 묘자리 써는 건 분묘, 묘 줄이면 묘. 묘가 써져 있는 땅을 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땅지자를 붙여서 자연장지. 이 자연장지의 종류가 밑에 박스 가시면 4종류. 개인, 가족, 종중, 법인 등 자연장지. 종류 4가지는 묘지 종류하고 똑같죠. 근데 절차가 틀려. 이제 개인 자연장지는 수목장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수목장을 해요.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묘지하고 똑같죠. 근데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죠. 사전에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그 점에서 가족묘나 종중묘하고 다르죠. 가족묘나 종중묘는 사전 뭐예요? 허가. 그래서 이게 출제됐던 거예요. 근데 법인 등 자연장지는 어떤가? 이것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내고 수목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사전 허가죠. 근데 법인묘하고 똑같죠. 법인묘도 뭐였어요? 사전 허가였지.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같은데 어디가 달라요? 중간. 그죠?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자연장지까지 물어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성 면적. 개인은 30. 그죠? 가족은 100점. 종중은 얼마? 2000제곱미터여야 합니다. 2000입니다, 여기. 여기 독특하죠? 이건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뭐 4만 이하, 5만 이상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5만 이상 이렇게. 뭐 종교단체, 뭐 법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써놨습니다. 뭐 교재에는 거기 써놨죠. 근데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4만 이하, 5만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다음 가요.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 몰래 아버님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화장한 유골을 밑에 묻어놨어. 그리고 위에 나무를 심어놓은 거야. 그거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자기만 알게끔. 응? 뭐 자연장, 수목장을 한 거야. 뭐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딱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 20년이 흐른 뒤에 땅 주인이 개발하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 이거지. 그랬더니 그 몰래 수목장을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여기 묻혀있는데 유골이 묻혀있는데 당신이 20년 넘도록 아무 얘기 안 했으니 나는 여기 자연장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맞는 얘기요? 맞지 않지.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땅 밑을 탐사를 해야 돼. 있나 없나.
지금 외부적으로 묘자리를 써고 보이는 것도 무단으로 묘자리 써놓으면 20년 지나도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하는데 보이는 것도 묻혀있는 걸 안에 이게 안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 땅 밑에 묻어놓은 것 인정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자 무단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그랬을 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요 가로 6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긋고 마지막 줄 밑줄 긋고 그러면 돼요. 셋째 줄은 필요 없고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그 다음에 넷째 줄 밑줄. 그리고 뭘 아시면 되냐? 첫째 줄에 보면 승낙 없이 거기가 핵심. 첫째 줄에 승낙 없다고 돼 있죠. 자연장기를 조성한 거예요. 자, 넷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보실게요. 자, 농지법에 대해서 공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농지법? 농지법 수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학원마다 보면 공법생이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막 바빠갖고 잘 안 해. 우리 이제 여기는 출제 비중이 몇 문제? 0.5문제. 한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자, 빨리 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농지는 뭘 농지라고 그래요? 논. 밭. 전. 이건 답. 과수원은 여기 빠졌네. 요게 농지지. 전답, 과수원, 이게. 그게 농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제일 위에 첫 줄, 우리 239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전답, 과수원, 나왔죠? 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원래 이제 농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취급하잖아요. 근데 원래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 농지다. 아니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지목을 불문하고 이렇게 나와요.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뭐야? 농지다. 그러니까 농지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지목이 뭐거나 전답, 과수원. 그게 아닐지라도 뭐예요? 농작물 키우고 있으면 또 그 부대 시설은 농지다. 했죠? 그러니까 뭐가 농지냐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지목이 돼요. 근데 거기서 고추를 키우고 있어. 고추 농사 이렇게. 그럼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지목상 농지가 아니야. 이거 아니거든. 근데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이거 농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 집 안 짓고 지금 노는 땅에다가 뭐 이렇게 좀 상추 심어놨다고 그래서 이게 농지가 되냐고요. 농지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 경우에 거기에 농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3년 이상 키웠을 때부터 농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3년이 안 되면요. 아직은 농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손을 댄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농작물 키우고 있다. 지목이 뭐든 간에 다 농지로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년 이상 키웠을 때 농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이 안 됐을 때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3년 기억을 해두셔야 돼. 하나 더 2번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요 실판에 있는 거 보세요. 지목이 임야 여기까지 보고 쉴 거예요. 임야 지목이 거기에 고추를 심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목 불문하고 이거 농작물을 키우니까 이것이 농지로 바뀌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농지로 바꾼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모든 임야는 곧 다 농지로 바꿀 수 있어. 뭐만 키우면 돼. 이거 3년 이상 키워도 농지가 되느냐. 3년 이상 키웠으니까 요 위에 것처럼 농지다. 그것도 무리야. 왜요? 땅값이 임야가 비싸요? 농지가 비싸요? 농지가 비쌀 텐데 이거 3년 이상 키워버리면 다 농지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임야를 사겠어요. 그래서 3년 이상 농사 키우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농지로 바꿔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은 지목이 임야일 때는 더 독특한 규정을 둡니다. 이거 개간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개간을 하면 그때 정식으로 농지로 바뀌는 거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없이 만약에 이렇게 농작물 키우죠. 죽었다 깨어나도 농지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임야는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산지 조정 허가 없이 여기가 포인트죠. 합법적으로 개간하는 절차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간하면 그런 농지는 그런 땅은 농지가 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개간하셔야 돼. 돈 내고 전용하려면 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요건이 까다로워요. 잘 안 됩니다. 전용이. 자, 동그라미 3번까지 봤죠? 자, 쉬겠습니다.